이성부 엄청 중요한 문학 작품입니다. 이거는 수능 특강에서도 한 2년에 한 번씩은 꼭꼭 나오는 문학 작품인 것 같아요. 벼 하면 어떤 느낌, 막 농부 이런 느낌 들어요? 혹시? 벼 혹시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네. 어떻게 생겼어요? 인상. 일단 숙이고 있는데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있죠. 서로 뭉쳐가지고. 네.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주냐면 서로 뭉쳐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줘요. 아, 공동체 의식. 네, 민중들의 공동체 의식, 생명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작품 속에 이 작품은 벼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땅에 살아온 민중의 한과 공동체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대요. 보이시죠? 자, 그럼 무슨 화가 일어났을 것 같니? 그래. 의인화와 비유, 상징의 기법. 그러니까 우리 이거 찾을 거야. 어떻게 의인화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비유법이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상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벼의 생장과 밑줄, 벼의 생장과 수확 과정을 그리는 동시에 민중이 지닌 기질과 덕성, 예찬까지. 1970년대에는 그늘진 한국의 현대사를 경험한 작가는 전쟁과 독재 체제의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희생을 감내했던 민중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시로 담아냈대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1970년대 전쟁, 독재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의식 그리고 그걸 이겨냈던 민중에 대한 깊은 애정, 생명력, 단결력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싶었대요. 자, 갈래할 겁니다. 자유시, 서정시는 당연해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민중에 대해서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들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시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참여시. 됐습니까? 참여시까지. 자, 그럼 당연히 성격은 세상에 대해서 참여하니까 참, 여, 적. 자, 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겠죠. 네. 별을 예찬 좋습니다. 와, 씨발 존나 아유, 매우 좋아. 너무나 좋은 거. 너무 예쁜 거. 너무나 착한 거. 됐어요? 예찬. 태도 찾으라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성격 강하다고 했죠. 상징적이다. 제재는 당연히 벼. 아까 민중의 공동체적 성격 나타난다 했죠. 유대감 나타난다 했어요. 그래서 주제 민중의 공동체적 유대감, 강인한 생명력 예찬. 팔 아파. 특징, 선생님 아까 밑줄 칠한 거, 벼의 수학 과정에 따른 시상 전개. 뭐가지야. 선생님 아까 벼 무슨 화 한다 했어? 별을 의인화하여 벼의 속성 예찬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벼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부터 무슨 적이라고 했어요? 상징적이라고 했죠.
겨 무엇을 상징한다 했어? 어. 편은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기댄다 무슨 속성이라 했어? 겨의 속성 할 거예요. 첫 번째 기대고 산대. 무슨 속성? 무슨 속성? 아니 무엇한데? 기대 의지하며 살아감. 변을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무슨 형? 현재형 어미. 공동체적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공동체적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햇살이 따갑대. 무슨 심상? 그러니까 무슨 심상? 촉각적 심상. 햇살에 무슨 표현살에 햇살 무슨 표시해야 돼? 아니 무슨 표시? 선생님 부정적인 거에 무슨 표시해? 무조건 세모해야 돼. 누구를 고통해줘? 누구를 고통에게 줘? 저에게 고통을 주니까 부정적인 외부 상황 됐어? 시련이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껴. 그러니까 깊이 익어서 스스로 아낀다는 건 좌절해야 돼. 좌절을 해? 너네 생각하고 얘기해. 좌절하지 않아. 긍정적이고 단결해. 그래서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껴.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또 현재형 맡긴다. 니은다 반복하고 있네요. 니은다. 운율 형성하고요.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여러분 현재의 속성을 강조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원래 현재형 어미는 지금 그러고 있는 속성을 강조해주는 느낌을 주거든요. 서로가 몸을 묶어 더욱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여러분 보아라가 나서 보아라. 명령형 어미죠. 서로가 몸을 묶었대요. 저의 속성. 결속력을 나타내주고 있죠. 단결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백성 은유법입니다. 백성 은유법이에요. 벼예요, 벼. 벼예요. 원관념 벼예요. 이해됐어요? 은유법. 죄도 없이, 여러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죄 없이 죄 지어서 무슨 법이에요? 역설법. 죄 지어서 더욱 불타요. 죄도 없이 죄 지어서 더욱 불탔다라는 것은 여러분, 맞서 싸웠다 이런 뜻이겠죠. 마음들을 보아라. 여러분, 보아라 반복법. 벼가 춤출 때. 다시 한번 봐봐요. 좋지. 네? 아니에요.
벼가 춤출 때, 여러분, 벼가 춤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니에요. 벼를 이제 벤다는 건 무슨 말, 벼를 베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벼를 베는 과정. 그러니까, 햇살이 따가울 때는 서로 기대고, 그쵸? 벼가 춤춘다는 건 벼를 베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춤을 추게 되게, 벼를 베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그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생적으로 사랑을 실천한다. 전반적으로 의인화가 일어났습니다. 다 벼의 속성이에요.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을 씻어 계속 의인화해요. 맑게 다스릴 줄 알고 성숙하죠. 바람 한 점에도 제 노여움을 덮는다. 현재형. 그러니까 성숙하다, 다스린다, 자기를 정화한다, 절제한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저항의식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울분만 토하거나 분노만 쌓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거나 누르면서도 저항의식은 가질 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마음도 더운 줄 안다는 건 저항의식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성숙한 모습과 저항의식을 함께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3번. 저항의식과 성숙한 절제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음. 벼가 떠나감을 바치는 이 넓은 사랑. 벼의 속성 사랑을 바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어떤 쌀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사랑을 바치고 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쓰러지고 반복법. 다시 일어서서 끈질긴 생명력. 이 피 묻은 그리움. 여러분, 피 묻은 그리움이에요. 무엇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생각해보세요. 1970년대. 무엇에 대한 그리움으로 피를 흘렸을까요? 1970년대. 민주화. 좋아! 자유와 평등. 민주화죠. 이 넉넉한 힘, 민중의 힘을 이야기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끈질긴 생명력, 그 다음에 민중의 힘, 그 다음에 희생정신 같은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다시 쓰러지는 모습, 넓힌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벼가 떠나감을 바치는 이 넓은 사랑,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바칠 줄 알며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여기는 뭐
민중이 열망하는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쓰러지면서 죽어가면서도 자유를 염원하는 민중. 그러면서도 넉넉한 힘, 민중은 저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341페이지에 화자는 별을 현실 상황이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별에서 민중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있어요. 햇살은 시련, 고통, 억압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별을 깊게 익도록 하고요. 단결을 시키더라, 오히려. 이해되시죠? 부정적 시대 상황이. 별을 내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더라.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이해되셨어요? 돼? 쉽지 않습니다. 343페이지. 간단하게 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보 준 데까지 복사를 했어야죠? 여기까지. 안 돼, 보여줘. 여기까지 해야 돼. 보여줘. 넘어가야 되는 거. 붙여, 그냥. 지금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빨리빨리. 대충 붙여.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김수영님의 눈이에요. 눈은 1950년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직 언론의 자유가 되지도 않고 우익과 좌익도 막 싸우고 있는 상태. 인 아주 나라의 정치 상황이 엉망진창인 상태에 있을 때의 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시 서정시 비판적인 현실을 비판하고요. 이 현실을 순수함으로 이겨내고자 해요. 그래서 의지적, 상징적, 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우리 보통 눈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얘는 눈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눈을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얗잖아. 깨끗하잖아. 그치?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뭐뭐 하자. 무슨 형? 무슨 형이니 이거? 뭐뭐 하자. 청유형 문장을 사용해서 순수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눈과 기침을 대비해요. 기침은 부정적인 거, 눈은 긍정적인 거. 고도의 상징 수법을 통해서 주제를 부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무슨 적어조니? 눈은 살아있을까? 아닙니다. 확신하는 거 무슨 적어줘라 해? 아니. 눈은 살아있다고 무엇을 해? 단정을 해요. 단정 적어줘라 해. 뭐라고? 단정 적어줘. 눈은 살아있다. 눈은 선생님이 아까 깨끗한 거, 하얀 거, 무엇을 상징해? 순수함을 상징해요. 됐습니까, 여러분? 순수함을 상징해. 무슨 눈은 살아있대? 여러분, 선생님이 은는 을던 붙으면 뒤에 오는 뭘 꾸며줘? 체온을 꾸며줘. 떨어진 눈은 살아있대. 떨어진 애 가로쳐야 되겠지? 뒤에 오는 뭘 꾸며줘? 눈. 어디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대? 마당 위에 떨어진 가로쳐야 되겠지? 이거 무슨 법이니? 점층법. 점점 눈을 꾸며주는 말이 늘어나고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점점 눈을 꾸며주는 말이 늘어나고 있어요. 눈에 대한 수식어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눈은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눈은 살아있는데 떨어진 눈은 살아있는데 내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눈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눈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더러운 것을 뱉어내자. 이 순수한 것에 더러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을 뱉어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젊은 시인이여 순수함을 추구하고 있는 존재여 기침을 하자. 하자 반복합니다.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덜어보라고. 마음을 놓고. 마음 놓고. 여러분 마음 놓고 마음 놓고를 반복을 했다는 건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마음 놓고 기침도 못하는 상태였으니까. 마음 놓고 기침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쁜 행동이에요. 이거 더러운 행동이에요. 라고 마음 놓고 얘기라도 좀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기침을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눈은 너무너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순수한 존재니까 내 더러운 걸 다 뱉어내. 또 얘는 순수하고 얘는 계속해서 생명력이 있는 존재일 거니까 내 더러운 거라도 마음껏 뱉어내고 싶더라. 내가 좀 순수해지고 싶더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눈은 살아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부터 나타나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이거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죠. 죽음을 초월해서 죽더라도 순수한 것을 추구하는 젊은 신이라고 나왔잖아요. 어떤 데서는 이거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죽음을 초월해서 순수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여러분 새벽이 지나면 뭐가 올까요? 보통 아침은 긍정의 시간이죠? 그래서 얘는 미래지향적.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신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지금은 언제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언제야? 지금 낮아, 지금. 밤이잖아.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아침이 올 때까지 살아있을 거니까 밤이 새도록 기침을 하잖아. 지금은 언제니까? 밤이니까. 밤은 그러니까 무슨 표시해야 돼? 세모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밤이야. 가슴 고인,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 세모해야 돼. 불순한 거 마음껏 뱉자.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이때까지 마음껏 뱉었다는 소리야? 못 뱉었다는 소리야? 못 뱉어냈다는 소리야? 내 마음속에 불순한 것들을 모두 뱉어내고 싶다. 이때까지 나는 못 뱉어냈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표현을 하나도 못하는 밤이었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눈과 뼈는 모두 2번. 눈과 뼈는 모두 시적 대상으로부터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눈과 뼈는 각각 자연물 눈과 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눈과 독자가 시적 대상의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수용하는 가운데 시인의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되는 문학적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뼈는 민중을 상징하지만 눈은 여러분 그냥 순수한 민중은 아니에요. 민중은 아니고요. 순수한 존재. 어떤 지식인이라든가 어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존재. 그치? 닮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좀 민중이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눈은 민중은 아니에요. 그래서 5번 문제 가볼게요.
5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5번의 문제는 정답은 4번이에요. 둘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요. 그 적절하지 않은 게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은 백성이에요. 민중이에요. 근데 눈은 민중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자신의 지성의 순수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불순한 것을 뱉어낼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민중은 야, 지식인이 백성한테 불순한 것을 뱉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